예를 들면 어떤 좌절이 왔을 때 예전에 성공 체험에 있는 사람은 요번에도 내가 이 허들을 넘을 수 있어. 허들이 조금 높은데 약간의 디딤대만 있으면 내가 이걸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좀 더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뭐 우리 다 아는 개념이라 이제 몇 가지만 스킵하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캐럴 드웨기의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마인드셋 그러면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할 텐데 사람의 재능은 바뀌지 않아 라고 보는 고정 마인드셋이 있고요. 사람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지능도 바뀐대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이거에 따라서 문제나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어떤 실패 부분에서, 좌절과 실패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이런 실패할 수 있는 과제에 잘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도전에서도 조금 더 도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무엇일까?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논문 같은 걸 여러 개 찾아보면 약간의 이런 로직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 여러 개 찾으면서 2개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성장 마인드셋, 나는 계속 잘할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도 계속 잘해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 진짜로 실패나 역경 속에서 뭔가 면역력이 튼튼해서 좌절했을 때도 뭔가를 이뤄내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요. 그릿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끈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거잖아요. 이거하고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여기에 내 미래가 굉장히 길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고정 마인드셋은 실패했을 때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일을 끝까지 가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취약하더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마인드셋이 조직에도 있을까? 이거 갖고 이제 조직을 실험을 해봤어요.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인성보다 선천적인 지능과 사업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 발전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조직에 이렇게 문화가 다르더래요. 천재형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형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재형 문화는 천재와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 나눠진 거고요. 그래서 고정됐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발전형 문화는 우리는 계속 기회를 주고 실패를 통해서 또 다시 전화위복을 만들고 계속 성장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발전형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실패를 했어, 와 이거는 내가 천재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들한테 밝혀서는 안 되고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라고 보는 반면에, 이 발전형 문화는 이것을 통해서 실패는 너무 뼈저리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고객과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나 이것을 통해서 계속 학습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발전형 문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천재형 문화를 만드는 리더들 중에 고정 마인드셋의 리더 있잖아요. 천재와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 나눈 사람들은 구성원이 뭔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를 캐치를 못한대요. 어차피 글른 애야. 얘는 글른 애기 때문에 얘가 발전했거나 말거나 얘는 퍼포먼스가 안 좋아. 이렇게 조직의 성장을 눈치채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반면에 발전형 문화를 촉진하는 그런 리더의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리더는 굉장히 작은 성장을 알아보고 캐치하고 피드백을 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사티아 나델라 이분이, 이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의 성공을 재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표, 뭐 매출 지표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회사의 성공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조직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바로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장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에 이르는 단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동시에 있구나, 내가 이럴 때 좀 고정 마인드셋으로 가는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도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중요시 여기는데, 예를 들면 저 스스로
되게 중요한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한다고 그랬어, 괜히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미뤄졌잖아요. 혼자 막 좋아가지고, 야, 뭐, 시간을 벌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이 확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아, 내가 이럴 때 내가 잘 해내지 못하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이 도전과제가 크면 이럴 때 고정 마인드셋이 작동하는구나라고 제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붙이래요. 예, 저는 이제 악이라고 얘기하죠. 현악이 들어가 있어. 내가 잘해낼게. 결국에는 성공할 건데 뭐 나 원래 준비 열심히 해서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 깐깐이라던가 잔소리쟁이 이렇게 명명해서 그 성향과 나를 분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분리하면서 이제 초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는 어떤 그 마인드셋이 존재하고 또 조직 문화에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공 체험이 되게 중요한데 승자 효과, 위너스 브레인이라고 해서요. 성공의 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성공의 뇌에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생물학에서 용어에서 나온 건데 원숭이들이 위계 구조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원숭이가 그렇게 또 쌈꾼인 원숭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약자인 원숭이를 때려 눕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높은 좀 힘이 센 애들하고 하다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애하고 한번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우두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중간밖에 위계 구조에 중간 정도 힘세기밖에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우두머리를 이겼을까를 봤더니 테스토스테론, 그죠? 뭔가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테스토스테론이 막 분비가 되면서 더 싸우고 싶고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힘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죠? 제가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성공해본 체험이 마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약. 마약 안 먹어봤지만, 예를 들면 어떤 좌절이 왔을 때 예전에 성공 체험이 있는 사람은 요번에도 내가 이 허들을 넘을 수 있어. 허들이 조금 높은데 약간의 디딤대만 있으면 내가 이걸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좀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세 번만 이 허들을 넘게 되면 이 스펙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열심히 스펙을 만들어줘가지고 최고 학벌을 나왔어도 자기 스스로 넘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작은 허들에서도 저 혼자 못하는데요. 같이 누군가하고 손잡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허들을 몇 번만 자기 힘으로 넘어보면 이제 위너스 브레인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작은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성공도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애들 키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목표보다 오늘 요걸 한번 요 단계를 넘어보는 거, 올해 성공 체험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면 뇌가 변하고 호르몬이 바뀌고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영역에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리더들한테도 이런 작은 성공 체험을 갖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 이거 이제 되게 중요시 여기고 방법론도 같이 이제 고민합니다. 자, 리더의 중간에 있는 마인드셋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가 하나가 내가 구성원에 대해서 마인드셋이 어떤지, 특히 어떤 특정한 구성원에 대해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 우리 조직은 또 어떤지를 점검하게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성공 체험을, 작은 성공 체험을 시켜서 도전 의식을 높일까, 이것이 중간에 마인드셋으로 작동이 돼야 나머지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친구 중에 같이 놀고 막 말하기 편한 사람은 친근감인데 돈 꺼줘도 상관없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뢰감이 없는 거죠. 그죠?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신뢰감이 있는 거고요. 친하긴 하지만 사업은 같이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신뢰감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친근감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못하게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